무직전생 2기 전 이미궁에서 록시가 한 남자에게 구조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록시는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성인이 된 루데우스를 알아보지 못한 채 첫눈에 반해버렸다고 하는데요. 록시가 기억하던 루데우스는 5살짜리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커진 청년이었죠. 자기가 가르친 제자를 자기가 못 알아보고 반한 겁니다. 그리고 3기에서 록시는 그 제자와 부부가 되어 한 집에 사는데요. 4화에서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된 루데우스가 록시 앞에 다시 앉습니다. 마술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면서요. 록시는 어떻게 자기 제자와 결혼하게 됐고 왜 아내가 된 뒤에도 다시 그의 스승이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루데우스를 만나기 훨씬 전 록시가 자기 고향에서조차 혼자였던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록시는 미굴드족인데요. 미굴드족의 마을은 조금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미굴드족은 여마로 말을 주고받기 때문에 입을 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록시에게만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서로 대화합니다. 록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만 있어야 했죠. 그래서 록시는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한 마을에서 혼자 소리를 내야 했던 겁니다. 같은 종족인데도 자신만 다른 방식으로 대화해야 했죠. 결국 록시는 고향을 떠납니다. 바깥 세상에서 마술을 배우고 모험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1기 18화에서 오랜만에 고향 근처까지 돌아왔을 때도 선뜻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출하다시피 떠나온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고향 밖에서 살아가던 록시에게 처음으로 아주 분명한 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록시가 그레이렛 가문에 찾아온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어린 루데우스에게 마술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두 사람의 관계는 분명했습니다. 록시는 선생님이었고 루데우스는 학생이었죠. 록시는 마술의 기본부터 하나씩 가르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자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겁니다. 록시가 영창에서 사용하는 마술을 루데우스는 영창 없이 사용했습니다. 마력량도 계속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결국 1기 2화 록시는 루데우스의 졸업시험을 준비합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수성급 마술 큐뮬로님버스를 직접 보여준 뒤 루데우스에게 같은 수준의 마술을 사용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제자가 만들어낸 건 록시가 보여준 것보다 더 큰 마술이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스승의 마술을 한번 보고 바로 그 이상을 보여준 겁니다. 록시는 루데우스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졸업 선물로 펜던트를 건네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록시는 천재 제자에게 너무 빨리 추월당한 스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록시는 이때 몰랐습니다. 자기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준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마술이 아니었다는 걸요. 록시에게 졸업시험은 단순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수성급 마술을 보여주고 루데우스가 따라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루데우스가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록시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전생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뒤 오랫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살았던 기억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없었죠. 록시가 알고 있던 건 하나였습니다. 졸업시험을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루데우스를 말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대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요. 록시에게는 제자를 시험 장소까지 데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데우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전생에서부터 넘지 못했던 선을 처음으로 넘어간 순간이었죠. 밖에 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고 생각했던 것만큼 세상이 두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루데우스는 조금씩 바깥 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록시는 마술을 가르쳤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자를 처음 세상 밖으로 꺼내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록시는 그런 제자를 두고 떠나는데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해서 떠난 게 아니라 스승으로서 할 일을 끝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때 록시는 몰랐습니다. 이 5살짜리 제자를 다시 만나기까지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걸요. 피트 아령 전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레이렛 가족은 전부 뿔뿔이 흩어지는데요. 록시는 이 소식을 듣고 엘리 나리제와 탈 핸드와 함께 그레이렛 가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루데우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기 13화 회차 제목부터가 엇갈림입니다. 록시는 루데우스를 찾다가 웬포트까지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마대륙에서 악명 높은 모험가 파티 데드엔드에 대한 소문까지 듣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 데드엔드 안에 자기가 찾고 있던 루데우스가 있다는 건 알지 못합니다. 18화에서는 루데우스가 먼저 머물렀던 미굴드족 마을까지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은 또 만나지 못합니다. 록시가 기억하는 제자는 여전히 5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 사이 루데우스는 마대륙을 건너고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록시는 그 변화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록시가 자기 제자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장소는 그레이렛 가문도 마법학교도 아니었습니다. 베가리트 대륙의 전 이미궁이었는데요. 록시는 제니스 수색에 참여했다가 미궁에 홀로 남겨진 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화 마지막 그런 록시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루데우스였습니다. 오랫동안 찾아다녔던 제자가
제자가 이번에는 록시를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록시는 눈앞의 남자가 루데우스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찾던 제자인 줄도 모른 채로요. 21화에서도 록시는 루데우스 앞에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록시가 기억하던 어린 제자는 이미 없었습니다. 자기를 찾아내고 구해낼 수 있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죠. 스승과 제자의 위치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록시가 그 제자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궁에서 록시는 루데우스에게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자기를 구해준 그 제자가 눈앞에서 무너지는데요. 전 이미궁 최하층에서 루데우스 일행은 마침내 제니스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마나타이트 히드라가 있었습니다. 결국 제니스는 구합니다. 대신 루데우스는 왼팔을 잃고 파울로는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맨 제니스도 예전과 같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록시가 다시 본 루데우스는 미궁까지 자신을 구하러 왔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아버지를 잃었다는 충격, 자기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후회, 어머니를 구했는데 정작 예전처럼 대화할 수 없다는 절망까지 록시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데우스의 모습에는 록시도 모르는 반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생에서도 에리스가 떠난 뒤에도 루데우스는 큰 상실을 겪을 때마다 세상과 자신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방 안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그런 루데우스 옆에 또 록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록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록시는 루데우스가 왜 집 밖을 무서워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말에 태워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그리고 수년 뒤 이번에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파울로를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니스를 예전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도 없었죠. 이미 일어난 일을 록시가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춰버린 루데우스가 다시 움직일 계기는 만들어줬는데요. 록시는 루데우스를 두 번 밖으로 꺼낸 겁니다. 첫 번째는 집 밖으로, 두 번째는 멈춰버린 산 밖으로. 처음에는 제자가 왜 멈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에는 이유가 분명한 상태에서 그 옆에 있었습니다. 미궁에서는 루데우스가 록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루데우스가 가장 깊게 무너졌을 때는 다시 록시가 그를 붙잡았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한번 뒤집혔다가 다시 서로를 구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나면서 록시도 더 이상 루데우스를 어린 제자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록시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루데우스에게 이미 실피라는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루데우스는 집으로 돌아온 뒤 파울로의 죽음과 제니스의 상태, 그리고 록시와의 관계까지 가족들에게 밝히는데요. 24화에서 노르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미 실피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맡겠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록시는 처음부터 그 가족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루데우스의 스승이었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미궁에서 다시 만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록시를 가족 안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실피였습니다. 그래서 록시가 두 번째 아내가 된 과정은 루데우스와 록시 둘만의 선택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피가 록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록시도 그레일의 가족 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록시는 루데우스의 첫 번째 스승에서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3기에서는 그레일의 가족과 한 집에서 생활하고 라노아 마법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살아가는데요. 고향에서는 누구와도 같은 방식으로 대화하지 못했던 록시가 이제는 가족과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때 자신을 추월했던 제자도 그 가족 안에 함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루데우스만 성장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린 루데우스를 가르치던 시절 록시는 수성급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3기의 공식 소개에서는 록시가 수왕급 마술사로 소개되는데요.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은 뒤에도 록시 역시 멈추지 않고 자기 길을 계속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3기 4화 아버지와 왼팔을 잃은 루데우스는 자노바와 크리프의 도움으로 자리프의 의수를 얻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가족에게 다시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루데우스가 다시 찾아간 사람은 록시였습니다. 수왕급 마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번에는 5살짜리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남편이 된 사람이 다시 록시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겁니다. 록시는 루데우스 앞에서 라이트닝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리고 루데우스는 그 모습을 보고 마술을 배우는데요. 이 장면이 낯익은 이유가 있습니다. 1기 2화에서도 똑같았거든요. 그때 수성급이었던 록시는 5살짜리 루데우스 앞에서 큐뮬로님버스를 보여줬습니다. 루데우스는 그걸 보고 따라했고 결국 스승보다 더 큰 마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수왕급이 된 록시가 다시 루데우스 앞에서 새로운 마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또다시 록시를 보고 배웁니다. 처음 만났을 때 록시는 스승이었습니다. 그 제자에게 추월당했고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는 그 제자가 록시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록시가 무너진 제자를 다시 일으켰고 두 사람은 결국 가족이
동족이 됐는데요. 그런데 부부가 된 뒤에도 루데우스는 다시 록시 앞에 앉았습니다. 가르쳐달라고 말하면서요. 아내가 된 뒤에도 록시는 여전히 루데우스의 스승이었습니다.